자, 이제 본격적으로 2차의 하이라이트 하체오르기 우리 정비 팀장 이승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 감기무량하냐? 아, 바쁘니까 핵심만 물어볼게. 내가 좀 확인이 안 되는 게 2차가 아무래도 고성능 차니까 쿨링이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쿨링.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라디에이터가 좀 여러 개 있는데 과연 이 라디에이터들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에 눕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안쪽에도 몇 개가 있더라고. 과연 이 여러 개의 쿨링들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한 엔진을 식혀주고 2차의 성능을 뒷받침을 해주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라지에타가 2개 정도 들어가요. 안쪽에 라디에이터 2개, 이쪽에 그리고 얘는 변속기 쿨러. 변속기 쿨러. 변속기 쿨러는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미션에서 나오는 오일. 미션이 다른 오일이 해서 어디로? 일로 이 안에 쿨러가 있어요. 아,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라디에이터 쿨러가 있는 거야? 여기를 분해해서 보면은 쿨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쿨러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거네. 쿨러 2개에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컨 컨덴서에 에어컨 컨디셔에 쿨러 2개. 그리고 미션 오일 쿨러. 그럼 4개의 이 인터쿨러가 있는 거네. 4개의 라디에이터가. 그중에 이제 냉각수를 시키는 게 2개. 2가지. 그 다음에 에어컨 컨덴서가 하나.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쿨러가 하나.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엔진 오일 쿨러로 보이는데요. 엔진 오일 쿨러. 자, 그러면은 2개의 쿨러가 냉각수를 식혀주고 하나의 에어컨 컨덴서가 에어컨에 찬바람을 주고 또 하나는 미션 오일을 식혀주고 여기 있는 거는 엔진 오일을 식혀준다. 그럼 완벽하게 엔진과 미션과 냉각수를 다 식혀주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이 차는 전치식 터보가 아니잖아. 근데 왜 양쪽에 또 쿨러가 다시 있고 요거 관을 보면 바람이 들어가는 거는 같지 않은데 보조 냉각수 쿨러. 보조 냉각수 쿨러? 여기에 냉각수 쿨러를 2개를 두고 나서도 미션 오일도 식혀주고 엔진 오일도 식혀주는데 보조로 다시 또 여기다 확실해? 냉각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냉각수를 지금 4개가 식혀주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고성능 차죠. 고성능 차니까 열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니까 아, 드리프팅 같은 거 할 때 바람이 많이 안 오는데도 막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니까 그럼 냉각수를 가지고 충분하게 엔진을 제어하겠다는 거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 열벌. 근데 콘덴서 같은 거 열을 떼펴주기 위한 콘덴서는 잘 안 보이네. 그 차가울 때 겨울에 냉각수를 좀 끌어당겨다가 엔진이나 미션 오일을 데펴주는 콘덴서들은 안 보여. 숨어 있을 텐데 아, 숨어 있어, 그런 거는. 왜 또 그런 건 숨겨놨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찾아봐야 돼? 아, 있기는 있는 거야? 아, 확실히 있기는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온 김에 내가 좀 더 물어볼게. 여기에 있는 터빈의 크기하고 여기에 있는 터빈의 크기하고 어떤 게 더 큰 거야? 여기에 있는 터빈의 크기는 저 앞쪽에서 긴 관을 타고 온 거고 여기 있는 건 굵은 호수관에서 꽂혀 있는 건데 어떤 터빈이 더 커 보여? 앞쪽에 더 커 보이는 거. 앞쪽이 더 커 보여? 그럼 내가 아까 설명을 반대로 했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터빈이 더 커 보여. 분해는 해보진 않아가지고. 앞에 있는 터빈이 더 커. 앞에 있는 터빈이. 그러면 앞에 길 관을 타고 들어온 게 고속 섹션에서 풍부한 토크를 주기 위함이고 작은 거는 작은 관 길이가 짧고 굵은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더라고. 걔가 오히려 낮은 RPM에서 리스폰스를 주는 것 같아. 아까 내가 그러면 위에서 설명을 반대로 한 거야.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캐스터를 많이 줬어? 이 타이로드나 텐션 스트롯이나 메인 암에 다 그냥 캐스터를 줘버리네? 보통은 하나만 주지 않아? 잘 아시잖아요. 뭐를? 고성능 차. 아, 고성능 차라서. 아, 고성능 차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고성능이니까. 아, 바쁘시니까. 그럼 먼저 가서 일 보시죠. 네. 네. 자, 우리 정비 팀장님께서 고성능 차에 걸맞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주고 가시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작은 차잖아요. 7천만 원대의 차인데
냉각 성능에 이 정도의 세팅을 한다라는 건 보통 차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차가 이렇게 냉각수에 관련된 라디에이터를 4개씩이나 걸질 않죠. 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앞에서 오는 바람, 여기서 오는 바람,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한쪽으로 바람이 또 많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도 보조로 냉각수를 쿨링을 해주고 메인,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엔진 오일까지 전부 다 쿨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노 사장이 좋아하는, 중요시하는 서브 프레임이죠. 알루미늄이에요.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죠.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고 무슨 골격, 슈퍼카의 골격 같은 거 만들 때 수제작으로 만드는 것처럼 다 용접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 보세요. 보통 제가 많은 우리나라 차나 일본 차나 무게중심이 안 좋은 차들을 깔 때 요게 지금 서브 프레임의 넓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차는 서브 프레임이 이 굵은 걸로 해서 여기 끝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나간 것들이 다시 저 메인 프레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요 두 개가 메인 골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나가요. 근데 내가 M5나 E63AMG나 뭐 M4 같은 거 할 때 그냥 하나만 나간 게 아니죠. 삼각 구도로 해서 여기를 다시 잡아요. 양쪽에서 잡고 삼각 구도로 해서 굉장히 굵은 너트로 여기를 잡죠. 여기를 잡으면 여기는 알루미늄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다 스틸이에요. 이 차는 알루미늄을 보기는 힘들어요. 얘는 현재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엔진하고 미션을 같이 잡아주는 마운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가변 마운트는 아닌데 액체 봉합식 마운트가 들어가 있는데 삼각 구도 안에 얘를 가두고요. 이 굵은 서브 프레임에 삼각 구도로 나가서 나갈 때도 여기서도 하나 잡고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이 굵은 메인 서브 프레임에 앞쪽으로 또 이만큼이나 나갔는데 앞쪽으로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각구도로 나갔는데 얘네는 이거 갖고도 성에 안 차. M이거든. 내가 네 M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나가. 옆으로 이만큼이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여기서 하나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강성 높은 차들 얘기할 때 차에 있어서 제일 강한 부분이 A필러예요. 앞창문의 끝단부터 올라가는 여기가 차에서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대시보드 밑에 있는 T바, 이게 붕괴되면 승객석이 아작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강하고, A필러의 끝단이 강한 이유는 전복사고 시에 차가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차에서 강한 부분이 A필러로부터 앞에 T바란 말이에요. 대시보드. 여기가 A필러의 끝단이에요. 가장 차에서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걸 꽂아놓고 옆에 또 꽂았어. 그러니까 이 차는 서브 프레임을 그냥 서브가 아닌 거예요. 얘는 서브 프레임이 메인 프레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M들이 차를 이렇게 만들어요. M3가 괜히 대단한 차가 아니거든요. M3가 이렇게 하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서브 프레임만큼은 이 차가 7천만 원대라 하더라도 M3의 서브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서브 프레임에 앞쪽으로 엔진이 쏠려 있다. 서브 프레임에 앞쪽으로 엔진이 쏠려 있다. 여기가 지금 앞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데 중간쯤에 엔진의 앞대가리가 시작을 해서 여기 서브 프레임에 보조로 나간 부분에 여기까지 엔진.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으로부터 한참 뒤에 엔진이 위치를 한 거죠. 무게 중심을 최대한 뒤로 민 거죠. 그리고 보통 제가 리뷰를 할 때 여기가 차 이제 앞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에 엔진이 있고 여기 어디에 미션이 있어요. 보통 차들이. 근데 이 차는 여기서부터 미션이 시작해서 여기에 미션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운전석이 아마 요 뒤에 있을 거예요. 운전석이. 그러니까 운전석에 여기까지 미션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엔진과 미션을 차에 거의 여기면은 여기까지 미션이 끝나는데 이 차의 전체의 중반까지 지금 미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반까지. 그러니까 M들은, BMW는 이마만큼 무게중심을 위해서 엔진과 미션을 최대한 차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운전석에 발 쪽에 있는 공간이 협소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차체가 M4나 M3보다 좁은데 이 미션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승객석 쪽으로 미션이 들어와서 의자를 똑바로 놓을 수가 없어서 초기에 나왔던 M2는 의자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운전 자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게중심을 안으로 밀어넣었던 BMW의 이 정신, 뼛속까지 스포츠카와 밸런스를 만들겠다는 그 정신. 근데 요번에 이 M2 컴피티션에서는 의자 위치가 세밀하게 조정이 됐어요. 아마도 시트가 M4에 들어가는 시트를 경량으로 바꾸면서 뭔가의 시트의 볼팅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좀 많이 틀어져 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요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서브 프레임의 연결 부위가 여기로부터 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묶여 있고, 얘가 위로 그 메인 프레임하고 연결되는데 메인 프레임하고의 연결은 아주 강하게는 안 돼 있고, 요 부위에서 요쪽에서 이제 강하게, 요쪽에서 강하게 메인 프레임하고 묶어버리고, 앞으로 나간 거는 다른 전장류를 대가지고 얇게 올라가서, 저쪽 보면 얇게 올라간 게 있는데 강하게 된 데는 여기서 딱 보셔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죠. 저렇게 강하게 서브 프레임하고 메인 프레임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MW의 핵심 기술. BMW는 맥퍼슨인데 어쩜 그렇게 뛰어난 운동 성능이 나오냐? 자, 서브 프레임에 달려있는 너클함이죠. 바퀴가 달리는 부분인데, 너클함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너클함이 일단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스포츠카들이 이 너클함에 상단 부위 저쪽에다가 어퍼함을 달죠. 그리고 밑에 로우함을 다는데, 얘는 현재 텐션 스트럿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이 텐션 스트럿, 여기가 지금 차의 앞부분이에요. 여기가 중간, 여기가 뒤잖아요. 아우디라든가 우루스, 제가 뭐 제네시스 이런 걸 할 때 이 텐션 스트럿이 후륜차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 있죠.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잡고. 그게 오리지널 정석의 맥퍼슨인데, 맥퍼슨을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안정적인 승차감하고 앞부분에 무게 편향이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렸을 때나 또는 출발할 때 뒤쪽으로 쏠렸을 때 그 받쳐주기 위해서 텐션 스트럿을 뒤에서 뽑아요. 뒤에서 뽑아서 이렇게 가면 부드러운 승차감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직진이나 천회에서의 세팅값을 세팅할 때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텐션 스트럿을 이렇게 앞으로 뽑아버리게 되면 킹핀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잉 캠버 캐스터에 있어서 세팅이 이제 복잡해져요. 근데 이 차는 맥퍼슨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암이 없이 아래 것만으로 이 고성능의 출력을 앞쪽에서 다 잡아주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이 두 개를 서로 억각으로 꽂죠. 하나는 밑에서 꽂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 꽂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는, 갈고리를 거는 형상으로 잡는 거예요. 이 너클함을 두 개의 스트럿이 갈고리를 체결하듯이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서로가 역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 맥퍼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얘를 잡아요. 굉장히 강하게 잡고, 얘네는 이 암이 보통의 암이 아니에요. 암에다가 M을 딱 찍어놨잖아요. 이 암은 여기도 M이 찍혀있죠. 이 BMW가 다른 차들은 서로 호환되는 부품이 많은데, M이 쓰는 암이나 M이 쓰는 볼 조인트는 일반 차하고 혼용이 안 돼요. M을 위해서 얘네가 별도로 만들어요.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성이 강한 두 개의 암을 가지고 텐션 스트럿을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꽂고 밑에서 꼽은 다음에 둘 다 수직, 보통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차들 보면 다 이게 수직으로 꽂혀 있잖아요. 수직으로. 그래서 제가 텐션 스트럿이나 로우암이 캐스터가 없이 그냥 부드럽게 선회에 부드러움을 주게끔 세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대각선으로 꽂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아버리면 핸들이 돌아갈 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땅바닥에서 수직으로 꽂아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각선으로 꽂으면 돌아갈 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건 뭐냐면 양쪽 바퀴가 움직일 때 각도가 바뀌면서 노면을 잡고 가는 값이 달라져요. 캠버 값도 바뀌고, 좌를 틀었을 때, 우를 틀었을 때 우리가 코너를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면 왼쪽 바퀴에 걸리는 하중이 더 많죠.
우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차가 쏠리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우회전을 했을 때 왼쪽 바퀴가 노면을 치고 내려가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아무나 이렇게 꺾으면 되지 않느냐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꺾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값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맥퍼슨인데 이 타이로드까지, 이 차의 방향을 틀어주는 타이로드까지 이렇게 킹핀각을 다 준다는 거는 스티어링 느낌에서 완벽하게 노면을 지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BMW의 마법인 거예요. 우리가 BMW 차들 타면, M 같은 차를 타면 마법의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마법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BMW가 쓰는 마법의 핸들링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핸들링 특성. 그 다음에 뒷바퀴의 추종성과 뒷바퀴에서 밀어주는 어시스트,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요 서스펜션의 구조가 BMW의 전매 특허인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고 이게 바로 기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서버 트루닝 모터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곧 뭐다? 스티어링에 있어서 꽉 잡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설명할 건 없고 정확하게 엔진과 미션을 양쪽에서 대칭으로 마운트해서 잡아주고 있다는 건 이 차가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엔진을 잡아준다는 거니까 밸런스나 운전자가 느끼는 기분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에서 반대로 얘기했던 긴 관을 타고 들어오는 그 흡기 라인이 대용량 터보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긴 관을 타고 들어온 게 여기에 있는 대용량 터보를 타고 3000rpm 전후에서 터지는 큰 터보, 훅발 터보에 연결이 돼 있고, 짧고 굵게 돼 있는 리스폰스. 아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저속에서는 엔진의 응답성이 중요하겠죠. 리스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굵은 파이프에 짧게 설치된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소형 터빈에 묶여 있어요. 그거는 곧 낮은 RPM에서 1000rpm, 2000rpm 전후에서 응답성을 중요시하면서 소형 터빈을 돌려서 차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개는 다 이런 이 파이프가 보통 파이프가 아닌데? 파이프가 아주 끝장나게 돼 있네요. 파이프 소재를 굉장히 비싼 거를 썼네. 배기라인 파이프에 굉장히 비싼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아마 TPF 필터가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기존의 M2나 다른 M3에는 가솔린이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필터를 추가하는데 다른 M보다 이게 크게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크게 추가가 되면 이게 이제 디젤 자동차로 치면 그 질소산화물 걸러주는 미세먼지 필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배기가스의 배합에 좀 많은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엔진의 응답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배기가스가 뻥 뚫고 못 나가고 여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일반 M하고는 좀 다르네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필터는 TPF가 아니라 OPF 필터입니다. 이 두 개가 아마 OPF 필터고, 이 안에 이제 어떤 포집 장치들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거슬러주고 머금고 있다가 많은 열이 오면 같이 타서 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있으면 사실은 이 필터가 얼마만큼 촘촘하느냐에 따라서 배기가스 압력이 좀 저항이 생기기도 하는데, 현재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쪽은 배기 라인이 있다 보니까 단열 소재가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죠. 이 안에랑 여기도 붙어 있고, 이쪽도 지금 단열 소재 다 있고, 그래서 배기가스의 열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뜨거움을 주지 못하게 하고, 이쪽은 배기 라인이 없으니까 흡음재를 대놨어요. 미션이 돌 때 생각보다 미션 안에서 나는 소리가 큽니다. 미션의 소리들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흡음 소재가 돼 있고, 이쪽 벽 쪽도 미션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에는 다 이렇게 흡음 소재가 있어요. 미션을 받쳐주는 브라켓 및 차대의 강성을 위한 보조, 서브 프레임이 연결돼 있죠. 보강재가 있고요. 여기에도 보강재가 있어요. 차를 크지도 않은 차인데 굉장히 보강재를 많이 써서 딱딱하게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미션을 잡아주는 브라켓이 위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충진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M이니까 트윈 클러치지만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 변속 할 때 변속에 충격음이 있을 수 있겠죠. 진동이.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간 부분에도 어디에도 알루미늄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바닥재를 띄웠는데 도료와 도포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어디 하나 우리나라 차들은 잘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장치들이 달리기 때문에 이 도포가 안 뿌려져 있는데 거의 다 막아놨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차가 M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작은 차고 7천만 원대인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놨다라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와서 독특한 게 있어요. 앞부분에서 제가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서브 프레임에서 삼각 구도로해서 두 군데를 다 잘 잡았다라고 했는데, 자, 뒤에 이쪽에 이렇게 볼팅을, 이 볼팅이 굉장히 깊어요. 볼트가. 차대를 꽉 잡는 볼팅을 해서 이 넓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같기도 하고 무슨 알루미늄 합금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좋은 소재로 차에 보강을 했어요. 근데 이 보강에서 앞쪽으로 보강재가 이렇게 나가요. 뒤쪽으로 나가죠. 뒤쪽으로. 여기서는 이제 뒤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삼각 구도로 해서 이쪽에 뒷창문이 끝나는 C필러의 밑단, 여기도 강성이 세겠죠. 이 부분으로도 삼각 구도로 다시 보강재를 때린 거예요. 보통 이런 작은 차대에 이게 오픈카나 카브리올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삼각 구도로 해서 보강을 잡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얘는 뒤쪽에 바디 강성에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강성이 필요로 한 거예요. 왜 강성이 필요로 할까요? 뒷바퀴에 많은 출력이 쏟아지니까 뒷바퀴 쪽에 이 서브 프레임과 같이 이쪽에 흔들림이나 이 뒤틀림 강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야, 이게 컨버터블도 아닌 쿠페인데 긴 차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보이고요. 1차 소음기를 거쳐서 엔드 머플러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머플러의 소재는 되게 좋아요. 이 차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머플러의 소재를 되게 좋은 거를 썼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BMW의 기술 뭐가 들어갔나 볼게요. 자, 디퍼렌셜 케이스에 많은 핀들이 굉장히 깊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핀이 얇은 경우가 있어요. 조그맣게. AMG들이 그렇죠. 이 핀이 작아요. 이 핀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쿨링만 해준다는 거고, 핀이 굉장히 깊어요. 이건 뭐냐? 이 핀이 크고 깊으면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쿨링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겠죠. 이 다용도 핀을 많이 설치해서 디퍼렌셜 케이스를 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디퍼렌셜 케이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켜줄까요? 여기 무슨 스위치가 달려있죠? 여기에 스위치가 달려있다는 건 이 안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묶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꼼수일까요? 아니면 열 방출일까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스틸이에요. 이 주된 디퍼렌셜 케이스는 스틸인데 방열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알루미늄을 썼어요. 가볍게 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 플러스 알루미늄이 또 열을 식혀주고 이런 데서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또 이 알루미늄을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M 디퍼렌셜이라고 해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디퍼렌셜을 붙여가지고 코너를 탈출할 때 두 바퀴를 묶어주고 드리프팅 같은 거 할 때 두 바퀴가 묶여 있어야 드리프팅이 되니까 M 디퍼렌셜이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게 현재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프레임은 스틸이고 서브 프레임이 닿는 부위도 스틸이에요. 보통 우리 차들 다른 거 내가 리뷰할 때 서브 프레임에 스틸을 쓰면서도 승차감을 위해서 서브 프레임이 묶이는 쪽에는 알루미늄을 쓴다는데 얘는 서브 프레임이 묶이는 곳도 스틸이죠. 다 서브 프레임이 묶이는 곳에 스틸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과 하체에서는 승차감을 위한 별도의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뭘로 승차감을 잡았느냐? 서브 프레임도 작은 차에 비해서 굉장히 파이프를 연결해서 굉장히 잘 해놨는데, 일단은 디퍼렌셜 케이스가 잡히는 브라켓은 알루미늄을 썼어요. 이 디퍼렌셜 케이스에서도 많은 진동이 생기죠. 좌우밖에 회전차를 흡수하고 뭐 하다 보면 고주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알루미늄 브라켓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진동을 잡아주는 거고, 대신에 서브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이 묶이는 곳은 스틸로 해서 강성과 뒤틀림을 방지하는 데는 목적을 뒀지만 승차감을 위한 배려는 없죠. 자, 그러면 승차감을 위한 배려는 뭘로 줬느냐? 보통은 우리 BMW가 됐던 벤츠가 됐던 메인 텐션 스트럿, 얘가 이제 앞쪽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강성을 요구하는데 얘를 알루미늄을 썼어요. 보통 차가 웬만한 고급차가 아니면 허브, 너클암하고 로우암하고 서브 로우암하고 어퍼암하고 저 위에 어퍼암하고 여기까지는 알루미늄을 써도 텐션 스트럿은 대부분은 다 스틸을 써요. 근데 얘는 텐션 스트럿을 알루미늄을 썼어요. 다 스틸을 썼기 때문에 모든 바퀴에 관련된 서스펜션을 알루미늄을 쓰는 거고, 다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정밀성 때문에 그래요. 얘 하나를 스틸을 쓰고 나머지를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스펜션 뒤에 리어 쪽에 세밀한 세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얘는 다 알루미늄을 써서 정밀한 세팅을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술은 뭐냐면, 민성아 들어와라, 네가 좀 잡아줘야 쓰겄다. 형이 좀 세심하게 리뷰를 하려니까. 자, 여기에 있는 메인 로우암이 이쪽에서 찍으면은 얘하고 얘를 보면 정확하게 WC 본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잡히는 부위하고 요 위에 얘가 잡히는 부위가 정확하게 WC 본으로 차를 움직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텐션 스트럿을 빼지 않고 일반 슈퍼카처럼 WC 본을 잘 하려면 요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잡으려면 앞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이 두 개의 로우암이 굉장히 강하게 와야 돼요. 근데 일반 차들은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제작 단가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잡히는 피봇의 위치를 되게 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텐션 스트럿을 이렇게 빼는데, 이 텐션 스트럿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한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스틸을 쓴다고. 얘는 강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서브 프레임에 꽂은 다음에 얘를 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보조의 보강제가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 자체도 굉장히 강한데 얘를 잡고 있는 이 부위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그만큼 커요. 얘는 이제 앞에서 잡고 얘가 뒷바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뒷바퀴가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얘는 뒷바퀴를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묶었죠. 자, 메인 로우암이 서스펜션의 댐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묶어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 댐퍼의 움직임의 값하고 허브의 움직임의 값이 똑같이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댐퍼의 움직임을 되게 민감하게 조절을 하고, 위에 민성아 여기 꼭 찍어봐봐. 위에 어퍼암이 아까 제가 앞쪽에 억각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 지금 억각으로 잡죠. 두 개가 같은 방향에서 안 꽂히고 양쪽에서 이렇게 꽂아요. 크로스로 딱 꽂는단 말이에요. 크로스로 꽂아서 위로 움직일 때 저 구도로 움직이게 되면 얘네가 위로 올라갈 때 아마도 위에 게 얘를 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바퀴가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게 마이너스 캠버를 유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WC 본으로 움직이지만 제가 당겨서 이게 하중이 갈 때 바퀴가 옆으로 퍼지면 접지에 더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눌리는 값이 있을 때 밑에 부분이 바깥으로 퍼지게 한 다음에 눌리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내가 우회전을 세게 꺾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 왼쪽으로 쏠리죠. 왼쪽으로 쏠리면 이 바퀴가 눌리는 거잖아요. 눌려서 올라갈 때 마이너스 캠버를 주면서 얘는 지금 이런 롤 타입이 아니라 볼 타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롤로 이렇게 여기도 롤로 할 수 있는데 볼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얘는
왼쪽으로 눌려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눌리는 값만큼 얘를 당기게, 그러니까 얘가 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괜히 이런 롤을 안 하고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꽂고 볼 타입을 넣어갖고 이렇게 잡는 건 뭐냐? 눌렸을 때 얘가 차를 안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차가 쏠릴 때 우회전을 급하게 꺾고 들어갈 때 뒷바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당겨주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 아웃이 되죠. 얘는 토 아웃이 되고 얘는 토 인이 되겠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만약에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을 심하게 해서 차가 이쪽으로 쏠리고 얘가 내려가는 상황이면 얘가 이제 안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밀면서 얘가 이제 토인으로 전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코너를 돌 때 이쪽 얘가 눌리는 방향, 우회전을 세게 해서 갈 때는 마이너스 캠버가 되면서 토 아웃이 전용이 돼서 이 바퀴에 노면의 접지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은 얘가 회전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주게 되면 급브레이크를 딱 때리게 되면 차 뒤가 들리잖아요. 앞으로 노즈다운이 되니까. 그러면 얘네 바퀴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대 바퀴 들리는 경우에서는 토인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얘 뒷바퀴가 급브레이크를 때리게 되면 뒷바퀴 두 개가 다 토인으로 돼요. 토인으로 되면 뭐가 좋아요? 뒷바퀴가 타고 들어가니까 뒤쪽의 브레이크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죠. 이런 구조는요, 뼛속까지 자동차의 미친 새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7천만 원짜리 차에 뒷바퀴의 서스펜션에 올 알루미늄을 때려 넣으면서 댐퍼의 크기나 스프링이나 이 서스펜션의 구조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거는 미친 새끼들이에요. 차에 미쳐있는 놈들이에요. 이런 차는 그냥 존나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달릴지는 달려봐야 알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이런 구조물만 봤을 때는 야 씨발 진짜 이런 새끼들이 차를 만들어야 진짜 차가 차답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벤치를 할 때 민성아 여기 두 개 찍어줘 봐봐.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달려있는 이 장치랑 여기에 달려있는 드라이브의 샤프트에 이쪽에서 찍어줘야 잘 나올 것 같아.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벤츠가 좌우가 다르게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어떤 이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못하니까 무게추 같은 걸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디퍼렌셜 케이스를 정 가운데 두고 똑같은 질량으로 양쪽을 뽑아야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어떤 모멘트들, 회전에 따른 모멘트들,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게 깨지지 않게 그래야만 진정한 달리기 차가 되는 거죠. 이 차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진짜로 달리는 차가 맞는 거죠. 뼛속까지 씨발 달리는 놈이 차를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M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니 M이다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플랩, 여기에 달려있는 플랩은 이 차는 배합을 관련하기 위한 플랩은 필요 없습니다. 왜? 생긴 형상이나 여기에 달려있는 OPF 필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배합을 위해서 달려있는 필터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스포츠 플러스나 세게 달릴 때 빵 뚫어갖고 소리도 세게 나고 그냥 뚫고 나가게끔. 그러게, 왜냐면 소형 터빈과 대형 터빈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배합을 플랩을 통해서 조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뭐 단열 소재를 그렇게 많이, 여기까지 승객석 있는 데까지는 단열 소재를 꼼꼼하게 해놨고, 여기는 뭐 그렇게 꼼꼼하진 않은데 그래도 요 엔드까지, 이쪽으로 와서 찍어줘야지. 내가 찍을게 이제. 요런 데까지 단열 소재를 다 넣어놨어요. 이런 데까지. 그런 거 보니까 트렁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고, 왜 트렁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세심하게 막아줬나 했더니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배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열받으면 큰일 나죠. 나는 그래서 야, 여기는 완전 끝쪽인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단열 소재를 잘 해놨을까? 얘네 왜 그러지 했는데 배터리가 여기 있네요. 배터리가 있으면 단열을 잘해야 됩니다. 열받으면 안 되니까. 전반적인 마무리 끝내주네요. 여기에 있는 이 모터가 돌아서, 요 모터 보이시죠? 요 모터가 돌아서 여기에 있는 다판을 아마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센서가 그걸 감지를, 이 센서는 아마 디퍼렌셜 오일 양이나 오일 온도 센서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판을 움직여주는 건 얘가 하는 거죠. 요 모듈이 하는 겁니다. 요 모듈이 하는 거고,
디퍼렌셜에 대한 진동이 꽤 있나 봐요. 진동 댐퍼도 장난 아니고요. 보통은 여기를 두 개를 다 묶는데 한쪽만 묶은 거 보니까 얘 자체의 흔들림의 진동 범위가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안 묶은 거죠. 양쪽을 묶으면 뒤에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묶은 것 같습니다. 마감재도 잘 되어 있고요. 오늘 너무 기술적인 설명이 좀 빡시게 들어갔는데, 이런 M 같은 차들을 리뷰를 할 때는 이 정도의 빡신 기술 설명은 들어가 줘야 우리 또 자동차 좋아하는 야붕이들, 매니아님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하체 오리기가 기존 때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었지만 이런 M들은 이렇게 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줘야 맛이 나니까,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름 좀 자료를 찾아가면서, 또는 모르면 로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 로보스 게러지가 요새 이제 세차나 정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모르는 거 여기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제 카톡이나 로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자동차 문화와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는 노사장의 바람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제가 또 뼛속까지 이런 차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 차가 제가 지금 하체를 먼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달렸으니까. 사실 달리기 부분에서 허술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거를 잘 만든 건 주행해서 까야 될 건 주행해서 까면 되는 거고,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든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실망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노사장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요점을 짚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차의 리뷰가 나갈 때쯤이면 좋은 소식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우리 로보스 인더스트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노사장이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잘 나가려고 할 때 그 이상한 애들이 노사장의 어떤 인지도나 노사장의 도덕성 같은 것들을 침해시키면서 방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많이 좀 회의적이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밝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셔야 저도 신이 나서 우리나라의 좋은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좀 거두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로보스 인더스트리와 노사장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주행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너무 어려웠냐? 좀 어려웠어? 어쩔 수 없어.